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특별하게 수요일 신세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원유재고 발표가 없지만 그 밖에 많은 이슈들과 굵직한 지표들 간의 이슈들로 종목 간 흐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쉬어가는 동안에 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에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초반에 상승폭을 다시 한번 좀 지키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상황이죠. 2700선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큰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700, 2.75포인트 선 0.3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이전에 기록했었던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6,950포인트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늘리지는 못하고 1.16320달러 선으로 다시 소폭 내려온 상황이죠. 0.66% 상승폭만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1,300달러 회복된 이후에 좀 움직임이 적어진 상태죠. 1,301달러 선에서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67달러 회복 이후에 초반대가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67.24달러 선으로 0.5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쉬어가는 동안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이후, 개장하자마자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또 상승폭을 높여갔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승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1.16달러 회복한 이후에 초반대 가격대에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만 조금의 변화가 있고 이전에 흐름과는 다른 종목들은 좀 유사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박진서 마스터님이 옥수수를 매매하신다라고 좀 리뷰를 전달해 드렸는데 일단 옥수수 농산물에 좀 특히나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옥수수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매매 포인트로 가져가시나요? 제가 네. 이 옥수수를 지금 오늘 마음 먹고 1%가 깨지면서 396서부터 계속 하나씩 했는데 저는 한 20개 정도는 계속 한 틱 밑에서 다 대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이너스 75불인데 왜 중장기적으로 보려면은 또 여름에 대한 또 옥수수에 대한 또 성수기 그리고 또 네. 축산물이 지금 견조한 흐름세,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있는 견조한 흐름세,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용유라든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중국 시장이 계속 좀 더 그 소비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또 미국, 중국 무역 마찰에서 이 농산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저는 보고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수수가 원자재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수요적인 측면 앞으로도 길게 봤을 때도 좀 장기적인 관점 매수로 바라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말씀하셨던 축산물에 대해서도 좀 견조하고 일단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견조한 부분 수요도 워낙 또 받쳐주고 있어서 옥수수는 길게 매수 쪽으로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옥수가 제가 지금 7월물로 보고 있는데 395-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대는 어떻게 볼까요? 396 깨지고서부터 1% 거의 깨지고서부터 저는 계속 하나씩 다 내놨습니다. 396 깨진 이후요? 예.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딱 대놓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추세를 보려고 저도 실계좌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저는 추세로 한번 보려고 오늘 좀 농산물이 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그리고 또 지금 또 달러 인덱스가 또 오늘은 조금 약간 우하향 기조로 보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달러 인덱스는 저는 한 95달러 살짝 넘기면은 저는 좀 금리 인상을 뭐 떠나서도 좀 다 왔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원자재라든지 뭐 식료품 축산물 같은 경우에 좀 더 우상향 쪽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저는 구조로서 그리고 또 가장 큰 여름 성수기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여름 지나서 한번 청산하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서부터 좀 준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격대가 좀 유효한 가격대 왔을 때 미리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점 해외 선물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오늘 저기서 카피어 계좌를 이렇게 할 때 저 실 계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뭐 매매가 알겠습니다. 저 뭐 자신이 없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뭐 제 무방을 뭐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하셔서 뭐 장기적으로 끌어갈 종목은 이렇게 있으시니까 뭐 그런 거를 뭐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상품과 종목이 있는 것이 해외 선물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박진선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도 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도와드렸고요. 또 두 분의 마스터님도 각자 또 특별한 상품들과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장과 금요일장까지 설교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요 무료 실시간 리딩 방송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방송만으로도 시간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장과 금요일장 실시간 리딩 설교제 샘플러스 안에서 청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 세 분의 마스터님의 유료 방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7일간의 무료 체험권도 빠르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변화된 시세까지 살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는 유로입니다. 최근에 유로존 쪽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유로 가격에 대해서도 관심들도 많고 워낙 거래도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유로에 대해서는 어제장 1.16달러가 이탈된 채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선 소폭 올라가면서 회복이 됐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들어볼게요. 준비되셨죠?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지금 주상 마스터님 관망이시고 저와 박진선 마스터님 그리고 외신 쪽에서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관망과 업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은 나뉜 상태인데요. 자, 일단 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아니 두 분께서 관망을 들어주셔서 먼저 주상 마스터님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현재 추세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두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소폭 반등했다 다시 빼지 않을까 또는 이 상승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두 부분일 텐데 관망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예. 일단은 유로 FX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일단은 9월까지 무려 이제 지금 이제 6월 들어오니까 이제 3달이죠. 3달까지는 일단 유로 FX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전에 그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보자면은 네. 자, 유로 FX가 보면은 이제 5월 14일 기준부터 일단은 고점을 맞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락에 대한 추세가 확실하게 보였죠. 그리고 밑에 지지 라인도 쭉 이어오다가 무려 29일부터 이 하락에 있는 지지 라인조차도 뚫고 내려갔습니다. 네. 좀 상당히 오버슈팅으로 보이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시아장에서 크게 급락 이후 이제 반등을 하는 모양새가 보였는데요. 다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박스 구간 안에 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로가 하방으로 이렇게 가격이 밀고 오고, 그리고 오버슈팅 후에 지금 가격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 기간 이 부분에서 횡보성 흐름이나 아니면은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당 대형 투자은행 쪽이나 아니면은 기관 혹은 은행 계열에서 포지션 청산하고 다시 포지션을 재구축하는데 상당 기간이 요구됩니다. 그 기간이 흔히 얘기하는 횡보 기간이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짧아도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입니다만 지금 단기 한 1주, 2주 사이는 계속 횡보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락에서 추세 전환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요구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석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제장까지의 큰 폭의 하락, 일단 계속해서 지지가 됐었던 그 지지층까지 뚫고 난 이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해 주셨고, 오늘장의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전환할 때는 좀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앞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의 가격대는 횡보성의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네. 참고로 그 네. 저번 주에 그 지금 현재 그 유로 FX 같은 경우 매도 포지션을 1.17.25에 매도를 들고 지금까지도 일단은 매도 포지션이 일단 남아 있습니다. 무려 그래요? 1,300불의 일단 수익이 일단 기록 중이긴 한데요. 네. 지금 일단은 저는 지금 오늘 오버슈팅이 나오고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지지선 부분에서 청산을 하는 지금 현재 모양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1.17달러의 매도니까 예. 꽤 수익이 크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렇게 모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귀도 도와드리고 리뷰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 그렇다면은 지금 박진서 마스터님이 유로FX를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네. 그 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주요? 95달러 정도가 저는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 한계점으로 좀 봤기 때문에 그건 원칙대로 저는 그 이상을 가면은 또 미국 그 측면에서도 수출 경쟁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는 거기를 한계점으로 보고,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남았지만 꾸준하게 지금 지금 또 제가 실계자로는 좀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꾸준하게 계속 저는 그 시점에선 저는 배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꾸준하게 이것도 금리 인상 그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우선 네, 그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상 마스터님도 이제 추세 전환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는 관망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모두 견디시고 지금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은 좀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좀 모아가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의견 좀 꼼꼼하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헤르메스 마스터님도 역시나 관망인데, 헤르메스 마스터님 관망은 또 위아래 가격대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잖아요. 어떤 의견으로 유로는 관망이실까요? 저번 주, 저저번 주 제가 계속적으로 네. 유로는 하방 의견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방송 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빠진다. 저번 주도 빠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관망을 들었어요.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제 빠질 만큼 좀 빠졌다, 어느 정도 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제자의 저점을 이제 1.152를 찍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좀 강하게 올려붙이는 모습이 오늘장 유럽장 열리면서 좀 나와주고 지금 형성된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당장 빠진 부분에서 강하게 올려붙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 이탈리아 문제라든지 해소된 부분이 아직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오르지도 특별히 빠지지도 않는 관망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요. 만약에 좀 더 위로 가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저는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면은 지금 아직 거리가 좀 있는데 1.171달러대를 보고 있습니다.
1.171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뭐 그 구간대 이제 돌파해서 더 나온다고 하면 이제 완전 어느 정도 전환돼서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1.177 라인을 짚어드리고 방송에서 이 라인 때 이제 저항 맞고 빠지는 모습 나오면은 제가 3일날 방송으로 24일이었죠. 뭐 이때 이제 맞고 빠지는 모습 나온다고 하면 매도가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방송에서 충분히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고 네. 아마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매도 잡아서 또 좋은 수익들 보셨거든요. 네네. 뭐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자체는 이제 많이 빠진 와중이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헤르메스 마스터님도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는 일단 1.17100달러의 돌파와 함께 상승 추세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주상 마스터님과 골드서클 박진서 마스터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간과 기간에 대해서 각자 좀 짚어주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좀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제장까지 좀 빠졌고 오늘장 좀 돌려 세우는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로 FX 바닥을 좀 다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궁금증들을 이 세 분께서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좀 해결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도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지금 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관망에 가까운 업이라고 좀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로가요, 지금 10개월 동안의 하락세 속에서 이탈리아의 이런 혼란이 잠시나마 조금 진정된 상황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빠르게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빠르게 이렇게 진정이 되거나 변동이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내다보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여전히 워낙에 이런 위기 상황과 급변하는 상황들, 트럼프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많이 조금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혹은 브렉시트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유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미국과의 관련 정치나 또 달러에 대해서 지금 달러의 강세도 약간은 하방 강한 지지세는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가거나 끝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달러 인덱스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유로가 그래도 한동안 조금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단기적인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서 지금 마켓워치에서는 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정치적인 이탈리아의 상황이 유로에 중요한가라는 뭐 분석적인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쭉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25를 이제 통과를 하느냐, 깨느냐가 중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 달러. 이 부분이 가장 다음번에 키 레벨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이하로는 좀 떨어지기 힘들 것이 그 지지선을 조금 이 분석 기사에서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로가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헤르메스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하점을 지지를 굳이 언급한다면 1.10이라고 달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미국 상황과 또 여러 가지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모두 그렇다란 추정치와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일 뿐이지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결정되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혼란 상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이 상태에서 관망을 하되 단기적으로는 유로가 조금 상황이 그 놀란 가슴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약간은 소폭 반등할 수 있는 단기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가 1.15달러 이탈 여부와 1.10달러 지지
지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외래선의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현재 1.16300달러 선으로 초반 상승폭보다 조금 더 내려온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유로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통화에 대해서도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어서 유튜브에 좀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유로 못지않게 파운드에 대해서도 현재 통화적으로 관심들 많으셔서 질문 주셨어요. 파운드 질문 소화를 좀 합니다. 파운드를 1.3304에 한 계약 매수 중인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요. 자, 지금 오늘 브리티시 파운드는 유로와 마찬가지로 오늘장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06선에서 현재 가격대 움직이고 있고요. 1.3304에 매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소폭 올라오면서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한 계약이기 때문에 한 계약 좀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앞서서 주상 마스터님이 좀 같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좀 들어볼까요? 예. 파운드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단은 장기적인 역시 또 이제 30분 봉 600개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10데이입니다. 자, 10일 기준인데 이렇게 장기 차트로 보면 지금 가격이 솔직히 얘기하면 어정쩡하게 걸려 있습니다. 가격이. 좀 애매하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논하는 게 솔직히 지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애매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단타성 매매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빠르게 나와야겠군요. 빠르게 수익이 확정될 경우 단 몇 틱이라도 수익을 확정 짓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가격이 지금 일단은 상단으로는 1.335 그리고 하단으로는 1.32 1호 요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상단하고 하단 가격에서 밴드 구간을 보고 근접시 가격이 그 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돌파가 나올 경우 빠르게 추격 매수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고요. 돌파가 실패가 나올 경우 역시 비추세로 이제 역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파운드가 참 가격대가 애매한 부분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박진선 마스터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오늘 좀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한 0.5 정도 좀 떨어졌는데 지금 포지션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유로가 지금 좀 우상향으로 오늘 조금 계속 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1%가 저평가된 이유는 영국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나 최저임금 여러 가지 GDP 그런 주택 가격 지수 여러 가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영국 파운드랑 뉴질랜드 달러는 제가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캐나다 달러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 보시면 되시겠지만 그런 건 잘 염려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1% 이상이 이제 깨졌을 경우에는 한번 어차피 달러에는 계속 다 모든 통화가 영광관계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한번 오버 패턴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오늘 달러가 1%가 오늘 붕괴가 됐을 경우에는 이건 좀 추세 전환으로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급락 여부를 한번 보시고 앞서서도 달러 인덱스 95선에서 좀 추세 변환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가 좀 1% 정도 좀 꺾일 경우에 브리티시 파운드라든지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가실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의 약세를 확인하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헤르메스 마스터님도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까요? 두 분 말씀하신 거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한 자리긴 해 보입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차트 상에서는 이제 상단 추세선이 걸린 자리에서 또 들어가셨고 아래 받친 자리에서 오히려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매수가 굉장히 유효한 자리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고점 걸려서 맞고 내려온 자리에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도 그닥 많지 않고 그래서 단타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1.3293 정도는 손절 잡고 짧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일단 그렇습니다. 현재 부근 가격대가 좀 아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좀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청산하고 다시 좀 자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좀 길게 가져가실 분에 대해서도 달러 움직임 확인하고 좀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오늘 바라겠습니다. 모처럼 좀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요. 오늘 만약에 1%가 하향이 됐을 경우에는 오늘 또 달러 인덱스의 그 약세화 기조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67달러 회복과 함께 회복된 이후에 이탈되지 않고 지지가 되면서 현재는 67.37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크루드 오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루드 오일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주상 마스터님, 헤르메스 마스터님까지 업이고요.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옆자리에서는 박진서 마스터님과 그리고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셨고요. 자, 평소 같았으면은 저희가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원유재고 발표로 이 세 분의 모의 투자 함께 좀 전달을 해드렸을 텐데 월요일 휴장인 날에는 하루씩 이렇게 날짜가 미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원유재고 발표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헤르메스 마스터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지금 자리부터 그냥 들어가 보자는 사실 아니고요. 지금 많이 밀린 자리에서 저는 항상 큰 흐름을 보고 좀 가는데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됐던 게 이제 오펙에서 감사한 여부들, 뭐 일본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쭉 올려줬던 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오펙이 감산한다는 그 큰 전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올려준 부분이 저번 주 수요일이었죠. 이제 저녁에 그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시황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이 큰 전제가 좀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의 의견에서도 좀 아래로 더 밀린다고 하면은 63달러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도 보는데 뭐 지금은 일단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뭐 이번 주 정도 매매를 본다고 하실 때는 오히려 좀 위쪽으로 돌파가 나올 때 매수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차트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흔들었는데 아래쪽 밀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력 보여주면서 올리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세선은 누구나 그을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세선 같은 경우는 저점과 저점 연결하시면은 저점이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시각에서 이제 매수 전략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아래쪽에서 받치고 올라올 때 매수 들어갈 수 있다로 보실 수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11시, 12시 지나서 그 시간대에는 변동이 커지니까 그때는 좀 조심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들어간다고 하면은 67.45가 굉장히 위쪽 저항을 맞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착해서 지지력 보이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든지 아니면 좀 세게 30분봉 기준으로 강하게 돌파를 보이고 안착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매수로 좀 더 봐서 68달러대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에 또 다시 가격대 하락은 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뭐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68달러까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 말씀을 업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고요. 뭐 같은 의견이십니다. 주상 마스터님도 역시나 업이잖아요. 네. 예. 자, 일단은 저는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오일을 접근하겠습니다. 예,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진입한 사유가 사라지면 던져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67.50이 요번 하락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장 상단의 저항 라인입니다. 50을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뒤에 가격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저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매수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트레이딩적인 관점이고요. 시장의 펀더멘탈적인 관점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경기 회복과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GDP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충분히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나오려면은 5일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5일이 왜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모든 물건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운송을 하려고 해도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시점에서 오일이 지금 가격에서 추가로 가격이 더 급락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 금리 인상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정부나 FOMC 멤버들 간에도 일단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걸로 일단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적정선에서 국제사회가 아마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오일 하락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에 대해서 업에 대한 상승 함께 좀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67.50달러 돌파 확인한 이후에 더욱더 강력한 매수적인 관점이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 67.38까지 올라왔고, 하지만 67.50달러까지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진선 마스터님, 골든서클 박진선 마스터님은 관망을 좀 들어주셨어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뭐 그 전에 한 적이 있었지만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뭐 저 1차 랠리로 받고 40달러에서 그럼 70달러 바로 돌파했고 2차 랠리는 요번 이란 그 제재 3차 랠리 마지막에는 아람코 그걸로는 저는 끝이라고 저는 유가는 항상 얘기했는데 요번에 그 70달러를 완연하게 깨면서 좀 그 물량을 많이 쏟아내면서 그리고 또 러시아나 사우디에 대한 뭐 증산에 대한 계속 얘기 뉘앙스를 계속 했기 때문에 우선은 소나기는 피해가자. 우선 피해가고 네, 오늘 피해 수단이가 많네요. 네. 피해가고 네. 아까 뭐 주상 마스터님이 얘기했지만 뭐 67.50을 뭐 완연하게 돌파했던 저는 뭐 그 가치를 전 내일로 보겠습니다. 내일 뭐 재고 지표 발표 때 뭐 저는 67.50은 좀 그렇고 68달러를 저는 솔직히 지금 계좌는 매수를 두 개는 우선은 뭐 한 66점 뭐 한 70인가 한번 들어간 게 있습니다. 두 개는 있는데 다만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싣고 들어가는 좀 전략보다는 내일 뭐 5일 재고 지표에 발표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내일 만약 68달러 강하게 돌파하면 저는 좀 쫓아갈 것이고 만약 66달러가 깨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매도로 우선 했다가 62달러에서 매수 전략으로. 왜 그러냐면 저는 60달러는 뭐 미국에 있는 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너프밸리라든지 뭐 그 텍사스주나 뭐 아이오와주 그런 그 트럼프 있는 집권 중에 있는 그런 뭐 내각 구성도 다 돼 있기 때문에 텍사스주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그 영업이익 측면이 60달러는 깨지지 않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나기는 피하자. 러시아나 사우디가 너무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68달러 강하게 돌파하면은 다시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하고 66달러가 내일 만약에 하락하면은 좀 더 주체 세력들이 옵션 만기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열려 있다. 하방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66달러와 68달러 사이에 있는 67달러 중반이에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68달러가 강하게 돌파 시에는 매수 쪽으로 보시고, 하지만 반대로 66달러가 이탈이 된다면 하방 쪽까지 보시는데 더욱더 떨어졌을 때 그때 한 62달러 정도의 매수를 보시겠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린 동안에 67.54달러까지, 55달러까지 좀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주성 마스터는 지금 안착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죠? 예,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착을 했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지금 장기봉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고요. 위에서 상단에서 지금 누르는 힘도 지금 첫 돌파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지랑 저항 같은 경우 첫 돌파의 가격이 한 번에 뚫고 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요. 통상적으로 2번이나 3번 이상 노크 후에 강하게 뚫고 가는 경향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격이 이야기하는 사이
사이에 다시 밀리죠. 네, 예, 요 그러네요. 다음번 돌파가 나온다면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모든 가격대들이 일단 한번 좀 시도 이후에 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시도를 재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67.48달러, 49달러 선 다시 좀 소폭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 외신 쪽에서도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확인이 됐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지금 사실 다시 조금 회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역시나 반등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제 오펙과 러시아가 이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기 위해서 좀 물량 조절을, 산유량 조절을 했었는데 너무나 가격이 또 치솟으면서 또 아마 2018년 2분기에는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또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또 정확하게 어떻게 얼만큼 하겠다는 거에 대한 결정이 조금은 아직은 확실치가 않고 역시나 6월 달에 이 오펙 과 러시아의 그 공급 관련한 회의가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혼조를 좀 반복할 것이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 제재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상황 때문에 이 오일 가격에 대한 이 상방 지지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역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시장 반응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오일 관련된 이슈도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 각국들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래도 가격이 무한정으로 치솟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오펙과 또 러시아의 합의 결과 또 회의 결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무래도 가격을 계속해서 누르고 또 위로 견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관망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지금 전체적인 좀 상방 추세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외신들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6월 회의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세 번째 이슈로 함께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거래를 활발히 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남겨주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이신 것 같은데요. 크루드 오일을 월물을 좀 교차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크루드 오일 8월물을 68.40달러에 2계약 그리고 7월물 67.32달러에 매도 2계약을 보유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 8월물 먼저 가격대 보면요. 지금 8월물은 67.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7월물 같은 경우에는 7월물이 지금 메인물입니다. 67.4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8월물은 67.34달러 그리고 7월물은 67.46달러인데요. 지금 8월물이 조금 가격이 낮죠. 7월물에 비해서 몇 틱 좀 남은 좀 낮은 상황인데 8월물을 매수로 들어가셨고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로 들어가셨고 7월물을 매도로 보유 중이신데 자, 물타기 일단 계약수를 조금 더 늘리실 예정이시다라는 부분 계약수를 조금 더 유용한 활용 가능한 그 계약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상황이에요.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지금 교차로 월물을 좀 들어가신 상황인데요. 자, 지금 세 분께서 차트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어떤 분부터 좀 조언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저부터 좀 말씀. 네네, 헤르메스 마스터님. 네, 뭐 이제 7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3위에 매도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네. 뭐 지금 자리에 조금 오른 부분이에요. 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두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여겨집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본 구간도 올라온다가만 68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좀 구간을 좀 크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유로 오일 같은 경우 한 방향으로 완전 쏠려서 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 위치에서 횡보할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뭐 빠져나올 구멍은 분명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당장 뭐 몇 틱 차이 안 나는 와중에 뭐 또 들어가셔가지고 네. 평단 조절을 해봤자 네.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네네. 아예 지금 자리에서는 좀 견뎌 보셨다가 더 올라올 때 68달러 선 맞고 좀 빠지는 구간대에서 한번 보시면은 빠져나갈 구간은 당연히 나오고 오히려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구간도 나오지 네네.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뭐 그리고 8월물 같은 경우는 매수죠? 이제 매수로 들어가셨어요. 뭐 네. 두 가지를 좀 다르게 들어가셨는데 네, 맞아요. 뭐 가격 차이 때문에 좀 그렇게 가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8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물렸단 말이죠, 지금. 뭐 이제 매수 두 계약인데 68.40에서 지금 거의 100틱 가까이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맞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일이든지 뭐 골드든지 해외 선물은 원웨이 나와버리면은 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물려가지고 물타기 하겠다 뭐 추세 나와버리면은 그냥 한 방에 깨져버리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조심하시라. 앞으로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손절 범위는 확실하게 잡고 가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8달러에서 65.7이 저점까지 찍은 구간에서 네. 아직도 안 팔고 뭐 300티 빠졌는데 버티고 올라올 걸 기다린다. 네. 뭐 이거 자체가 매매가 좀 잘못된 매매가 아닌가라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제 손절 범위 정확하게 자기 원칙대로 세워서 하시길 바라겠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올라오면 정리를 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7월물 같은 경우는 7월물이요? 8월물이요. 네, 8월물 같은 경우는 네. 올라왔을 때 정리인데 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 뭐 애매한 네. 자리고 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68달러 선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정리를 들어가시면서 두 계약이시니까 네네. 네, 한 계약씩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버티실 수 있는 라인은 뭐 아래쪽으로 빠지는 건 보지 마세요. 적어도 일단은 네네네. 지금부터는. 제가 보는 라인은 66.50 아래로 빠지는 거는 네.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한 방 더 밀려서 아까 말씀드린 뭐 63달러도 저는 약간 보고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월물에 대해서는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68달러 초반대여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세요. 현재 8월물이 67.34달러이기 때문에 일단 68달러까지 초반만 좀 올라온다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도로 보신 7월물에 대해서는 현재 크루드 오일이 67.46달러인데 지금 몇 틱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상 마스터님도 옆에서 함께 좀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예, 네. 통상적으로 지금 전략을 조금 반대로 구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예. 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스프레드 차익 거래를 노리시고 많이 전략을 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7월물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이 싼 월물을 매수를 하고 비싼 월물을 팔아서 일명 롱숏 전략을 스프레드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반대 전략이지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로는 8월물을 그냥 장기 월물을 잡았습니다만 생각만큼 거래량이 없고 해서 가격이 많이 밀린 시점에서 7월 단기물에서 일단은 어떻게 가격 괴리를 좁혀보자고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꼬인 상태입니다. 네네. 이런 경우는 솔직히 정말 저도 일단 상담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신 포지션을 비추세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올라오면은 바로 지금 매수 잡은 포지션을 자르시고요. 내려오면 바로 매도 잡은 포지션을 잘라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미 지금 두 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100틱이 이미 넘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은 이미 일단은 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을 어느 정도 확정 짓는다고 감내를 하시고 매매를 편하게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물타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7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30분 단기봉 차트로 보자면은 가격이 하방 지금
지지 라인 부근에 왔을 때 일단 정리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저랑 일단 박진서 마스터님하고도 일단은 의견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조금 올라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 경우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백틱의 스프레드가 또 무너지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포지션에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손실을 줄여보고자 포지션을 잡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잡음으로써 더 선택을 하기 좀 힘들어진 경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67.53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 일단은 네.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하시고 적절한 시점에서 빠르게 포지션을 청산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매매는요, 좀 예, 이게 확신이 없는 매매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좀 답이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위험한 매매시고, 그냥 저 같으면 다 지금 다 청산하고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거. 일단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세 분의 마스터님께서 실계좌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좀 도와드릴 방법을 구축하고 조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손실은 좀 감내를 하신다는 마음 안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격대 좀 물타기라든지 계약수 좀 늘리시면 더 큰 손실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보시고 무료 방송 통해서 실시간 리딩 함께 좀 조언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네 번째 이슈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300달러가 지금 회복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대가 1,301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빠르게 또 확인하고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관망과 지금 세 분의 지금 상승 업에 대한 의견인데요. 주상 마스터님과 저 박진서 마스터님 업이고요.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헤르메스 마스터님이 관망 들어주셨어요. 네, 들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골드의 중요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1296 라인. 1296.0 라인과 위쪽으로는 1305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번 무료 방송 참여하신 분들, 목요일에 무료 방송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1296.0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드렸고, 이제 이탈리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매수를 잡아서 한 90티 정도 수익을 같이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나왔고, 아무튼 1305 라인대에서는 이제 저항을 맞을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라인 청산을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도 않고 그 밑으로 더 빠지지도 않는 굉장히 횡보의 모습이 나왔어요. 게다가 어제는 또 특히나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면서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큰 방향을 못 보이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매수다 매도다라고는 보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도 봤을 때 제가 검은색 선으로 좀 그어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1307 맞고 빠지는 이 검은색 라인과 아래쪽에서 받치는 라인 두 가지에서 갇혀 있다. 굉장히 좀 수렴되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산지돼 있죠. 달러는 많이 오르는 와중이고, 근데 오히려 이제 유럽 상황이나 증시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받치는 부분이 있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고,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빠지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사실은 하락보다는 상승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1300대 위에서 매수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좀 해봤었는데, 단기적인 목표밖에 안 주고 더 추세로 뻗지 못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다시 올라온다 하면 저는 도전을 해보겠지만, 그 라인 때는 역시나 1303 벗어나는 구간부터 다시 좀 지지력을 발휘한다. 이 윗구간이 되겠죠. 요 라인대에서 발휘를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도전을 해보고는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시도에 대해서 좀 염두해 두고 있지만 현재 부분은 좀 관망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주상 마스터님의 골드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예, 지금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10일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장기로 역시
저항이 받고 떨어지고 있는 그 가격대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지금 일단은 돌파를 가능할 경우 저는 일단은 강력하게 역시 또 매수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가격대 지점은 1301.9 정도로 보겠습니다. 1301.9 돌파 시 일단은 매수로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유로존에 대한 일단 불안이 지금 미국에는 크게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당장은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머징 마켓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금들이 골드로 흘러 들어갈 확률은 상당 부분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매수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쪽으로의 더욱더 우위를 보신다라는 말씀 골드에 대해서 의견 전달해드렸고요. 골든스타콜 박진선 마스터님 의견 어떨까요? 아까 또 연장선 성산이지만 네. 아까 뭐 이태리나 스페인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국채에 대한 그 이동 그런 국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거의 안전자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세력들이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 같아도 골드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그 신흥국에 대한 이머징 자산이라든지 뭐 그 브릭스라는 그 국가에 대한 그 리스크 요번에 뭐 아르헨티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좀 더 지금 그 현 국제적인 정세 상황으로 갔을 경우 펀드멘탈 쪽으로 좀 더 우상향 쪽으로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달러가 좀 더 꺾이면은 더 갈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달러가 좀 더 좀 우하향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오늘은 좀 매수를 좀 권고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달러 앞서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골드는 계속해서 뭐 하락세다, 안전자산에 대한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소폭 반등을 한 모습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달러의 강세가 너무나 이제 그 강세를 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리아의 리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적응도와 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크게 터졌다가 지금 소폭 이제 안정돼 가는 모습, 수습해 가는 지금 전국 속에서 골드의 가격은 계속해서 좀 치고 빠지는 것을 반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지금 국채 쪽 그리고 재패니즈 옌 같은 이런 쪽에 좀 인기가 이제 이 혼란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워낙에 이 달러에 대한 이 강세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를 뛰어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속적으로 좀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혼재돼 있는 만큼 저는 이제 관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까지 외신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시간 벌써 빠르게 흘러가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급등하면서 앞서서 마스터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50대 이탈된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67.8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도 세 분의 마스터님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다양한 전략 함께 내용 전달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도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